경자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He was mad. He was an interesting man. He was a genius. 살아서 인정받지 못했던 불운의 화가, 하지만 끝끝내 자신만의 세계를 완성한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자, 이 고흐에 빠져서 인생 공부를 시작하며 지금은 인문학 명강사로 변신한 분이 계십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장의 인생 명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흔치 않는 이 노란색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평소에도 기치게 쓰세요? 잘 소화하시는데요. 어려운 색깔을. 너무 고맙고요. 사실은 모자 올해 처음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고흐를 공부하다 보니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란색을 좋아하셨고 네. 저도 노란색 모자에 고흐를 표현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가 갑자기 네, 떠오르기도 네, 하네요. 맞습니다. 서양에는 수많은 그 별 같은 화가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뭐 고흐뿐만 아니라 고갱도 있고. 근데 네. 왜 고흐에 빠지신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보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아마 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빈센트 반 고흐에게 반한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삶을 포기하거나 네. 꿈을 접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흐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예. 오죽하면 우리가 35점의 자화상을 남겼는데 그 까닭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모델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구할 수 없으니 네. 자신의 얼굴을 그렸고 또 그 덕분에 자신의 내면에 어떤 모습이 네. 있는가를 잘 표현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저도 가난했었을 때 꿈을 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제 그런 면에서 네. 동질성을 느꼈고요. 두 묘한 번째로는 동질성을 느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뭐 오늘 어쩌면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강의를 하다 보니 자신의 삶을 잘 못 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독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데 고흐가 자신의 삶을 예. 10년 동안의 그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살아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제가 좋아하게 됐습니다. 고흐의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특별히 좀 내면의 깨달음을 준 그런 작품이 있을까요? 네, 여러 점이 있긴 한데요. 특히 네덜란드 시기 때 그렸던 이제 화면에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요. 네. 감자 먹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둡고 네, 좀 칙칙하고. 예. 제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뭐 사고 싶지 않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네. 정작 고흐 자신은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호칭을 붙였던 작품이기도 이분들이 하고요. 농부죠. 일하고 와서 감자를 네. 먹는 그 맞습니다. 장면인 거죠. 네. 어쩌면 우리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일터에서 네. 돌아온 다음에 저녁에 즐거운 식탁의 모습을 그려놓은 건데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즐겁고 밝은 그림이 아니라 한 혹평가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가장 지저분한 빛깔의 그림이더라. 네. 그런데 고흐의 멋짐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반론을 피는 게 아니라 그렇다 나는 앞으로도 더욱더 지저분한 그림을 그리겠지만 네. 농부의 손의 주름을 통해서 농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작품입니다. 빈곤한 삶은 유지가 되겠지만 내면의 빛과 희망은 놓지 않겠다는 네.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말씀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저는 보통 이 고흐의 작품을 보면서도 한쪽 귀를 잘라낸 광기의 천재 정도로만 네,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는 뭐 나름의 비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사실 뭐 얘기하자면 길긴 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아마 독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독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아마 책을 건수 많이 말씀드리면 네. 앵커님께서도 많이 놀라실 텐데요. 한참 책을 읽을 때는 한 달에 한 80여 권 정도 읽었습니다. 한 달에 80여 권, 하루에 한 두세 하루에 권은 두세 권 정도를 꾸준히 읽어야 되는데요. 네. 한 공무원께서 제 얘기를 듣고 시도를 해봤다 합니다. 근데 네. 한 달은 읽었지만 1년, 10년은 못 읽었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어림잡아 연구소 운영한 지가 30년이 됐으니까 30년 넘게 다독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독해서 그 터득한 독서의 경험, 네, 그리고 네. 또 고흐를 통해서 발견한 어떤 인생 공부 이런 거를 네. 지금 많은 분들에게 또 이제 강의로 인문학 네, 강의로 네. 이제 이름을 알리고 계신데 인문학 강좌에 사람들 많이 옵니까 요즘도? 의외로 많이 오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인문학과를 많이 오시는 분들은 두 부류가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중년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또 중년분들 중 가운데 여성분들이 많이 네. 오십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도 있을 거고 자신의 정체성 고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분들이 좀 많이 오신 편이고요. 네. 또 우리가 뉴스나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CEO들이 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독창적인 삶, 또 통찰력,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네. 인문학을 많이 수강을 하고 계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인문학인가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찾으셨나요? 길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짧게. 그렇죠. 네, 짧고 굵게 부탁드립니다. 기술이 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제가 본 견해가 아니라 모든 미래학자는 기술의 중심은 인간 중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수성, 예. 도덕성, 인간성은 저희만의 장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이것을 아마 많이 찾고 계신 것 뭐 같습니다. 자율운행차, 인공지능, 로봇 결국 네, 기술을 네. 조율하고 조정하는 거는 사람이니까 네, 맞습니다.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네, 인문학이 네.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특히 같아요. 더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네. 지혜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뭐 있습니다. 수강생도 많다고 하셨는데 인문학 강의로 어떻게 좀 이렇게 먹고 살 만큼의 수익이 나옵니까? 어떠세요? 금액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건 제가 곤란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인문학 강의는 30년을 해왔지만 초창기는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퇴 시기가 제가 딱 그 나이가 됐는데요. 저한테는 은퇴라는 나이가 적용되지 않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1년에 한 200여 차례 강연을 하고 있고 네. 또 책을 27권이나 냈는데요. 이 수입을 합산해 보면 그래도 대기업 임원 정도의 연봉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독가라고 하셔서 여쭤보는데요. 네, 좀 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독서법이 있다면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독서행위 할 때마다 세 가지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자를 좀 읽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본문 텍스트를 잘 읽어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을 좀 읽자라고 하는데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러시아 문학책을 읽으면 어렵거든요. 역사라든가 또 이름이라든가. 네. 그래서 그 당시 저자가 처해 있던 문화, 역사, 예. 배경을 이해하는 것만큼 본문이 잘 읽힐 수가 있고요. 네. 또 텍스트 읽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지식을 얻는 게 그렇죠. 공부가 아니라 뭐 구체적으로 독서 노트 이런 것도 좀 네, 쓰세요? 독서 노트도 네. 제가 에버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약 한 3,000권 정도의 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면서 독서를 하면 조금 네, 더 메모도 하고 이해가 있습니다. 빠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 드리게 되는 질문인 것 네, 같아요. 네. 자, 고흐가 살아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했을까? 아니면 혹은 선생님이 명강의 하셨던 것 중에 꼭 2023년에 맞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걸 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가장 희망적인 말씀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인생의 고비를 한 3번 큰 고비를 넘겼을 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메시지가 네. 저한테 큰 울림을 주었고요. 네. 또 인생을 살아왔던 힘이 되었었는데 화면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부서지지 않는 그 벽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위대한 일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이룰 수 있다. 결코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 이런 문장을 제가 인생의 메시지를 삼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2023년도 요행을 바라지 않는 노력과 끈기와 인내의 삶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모이코노미크스 권영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